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부경나래 17기 준원나래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입학홍보대사 부경나래 17기 혜연나래입니다. 네, 오늘은 PKNU 전공교실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많은 학생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답변은 직접 각 학과 교수님들께 전달되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 답변들을 저희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EU와 인도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한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며 미국과 중국 모두 한국에게 새로운 입장 정립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있어서 미국은 정치, 군사, 안보 의존도가 높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경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며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한국에 대한 미중 양국의 입장 표명 강요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 전쟁을 대하는 한국의 입장은 한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최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포지셔닝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매우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외교 정책의 철학 또는 대원칙을 정립하고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정치, 외교, 경제, 통상의 늪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대책과 그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합의를 위한 정부의 설득과 이해 제고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중국학과는 중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중국으로부터의 불필요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이기기 위한 힘을 기르는 학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및 중국 관련 뉴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올바른 사고를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편견 없는 사고와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신문, 방송, 뉴스를 통해 중국 관련 소식과 정보를 자주 접하여 그 흐름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중국학과의 공부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할 것입니다. 최근 중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이 신문, 방송, 뉴스는 물론이고 유튜브,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평소 중국 관련 뉴스를 자주 살펴본 사람들은 그 내용의 팩트체크가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국어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한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應用수학과에서는 순수 수학을 기본으로 자연계에 있는 여러 현상들을 예측하거나 참값에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공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계산해서 필요한 백신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등이 있지요. 새로운 구조물을 기획할 때는 건축물 도면을 먼저 작성을 하는데 그때 실제로 건축물의 구조가 시멘트의 무게와 압력을 견딜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안정적으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는가를 판정하는 수학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쌍곡 면형상에 원자로 건축물을 설계할 때도 도면 작성 시 쌍곡 방정식과 같은 기초적인 수학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연구의 중심이 학문적인 수학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건축물 설계인가입니다. 실질적인 새로운 기술이나 구조물을 생각해내는 학문을 하고 싶다면 수학이 바탕이 되면 좋겠지만 직접적으로는 공학이 훨씬 가까우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공학도 미적분학, 선형대수학, 미분 방정식 등의 기본적인 수학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전공 수학은 이런 기초 과목들을 중심으로 훨씬 심도 있는 논리 전개를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쌍곡선, 구명디아 등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구조물을 생각해내는 공부를 하기 위해 진학을 고민한다면 응용수학과보다는 공대 쪽 계열의 학과들이 더 적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응용수학과를 진학하기 위한 역량과 추천 도서를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물론 전공수학이라 할지라도 고등학교 수학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따라오게 수업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응용수학과에서 대학 전공수업을 접했을 때 고등학교 때는 접하지 못했던 논리 전개 방식을 입학 전에 조금은 알고 입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처음에 전공수학을 접했을 때는 다소 낯설고 약간은 인위적인 느낌마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학 수학의 목표가 고등학교 수학과는 다르게 수학적인 논리 전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입학한 소수의 학생들이 수학에 훨씬 적응을 잘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과목인 집합론의 시작은 이런 식이지요. 1 더하기 1은 3이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이다.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얼핏 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학의 관점에서 이 명제는 참입니다. 가정이 거짓이기 때문이지요. 디지털 규범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정보의 보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디지털 사회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이 모여서 빅데이터를 만들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업들은 이익이 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정보가 노출돼서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을 당할 수 있는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디지털 규범을 설정하는데 각국은 개인의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지, 상대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충분히 높은 수준인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가 높은 수준인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나라는 WTO에 디지털 무역 규범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 제안서를 제출하기도 하였고, 아세안 시장의 교두보인 싱가포르와 디지털 무역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도 캐나다,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통해서 디지털 무역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규범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무역이 우리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올바른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될 수 있도록 우리도 눈여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학부는 융복합 학문이에요. 경제, 법, 경영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무엇보다 글로벌 역량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외국어 역량도 갖추고 있으면 좋아요. 최근에는 국제통상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해 보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경제와 법 모두 이론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어서 바꾸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작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공동체 의식과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이미 명확하게 주어지고 공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는 경우 문제 해결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통계 또는 컴퓨터 공학 분야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공학적으로 잘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는 문제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의 핵심을 찾아내고 공학적으로 정의하는 단계가 해당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과정보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즉, 주어진 시스템을 분석해서 문제를 찾아내고 문제를 정의하는 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그 이후에 적용되는 AI 및 빅데이터 기법들이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정의 과정에서 시스템 경영공학의 시스템적 사고 및 접근 방법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 통계, 선형대수, 미적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 정도를 미리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래밍의 경우 미리 준비할 필요까지는 없으며 입학 이후에 학부에서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란 말이 있죠. 동기란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을 유발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 대부분의 행동은 이러한 동기 때문에 시작되고 지속된다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동기를 제공하는 동기부여는 학습 상황만이 아닌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수업 장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겠죠. 학습 동기부여에 대한 방법으로는 아이들의 눈높이와 성향을 고려하여 생활 속에서 동기를 부여하며 긍정적 피드백을 활용하여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등 매우 많은 방법과 과정이 있습니다. 특히 수해양 산업교육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서는 영상 속 장면과 같이 다양한 동기부여, 교수학습의 과정, 수업 시연 등이 이루어지는데 좀 더 알고 싶다면 우리 과의 일원이 되어 한국 수해양 분야 고등학교 교사를 꿈꿔보는 건 어떤가요? 여러분의 꿈을 응원할게요.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교사란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을 가르치는 직업이죠. 수해양 산업교육과에서는 다양한 교직 과목에서 수업 시연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2학년부터 시작되는 전공별 수업에 대한 심화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재미있고도 심오한 수업 시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과에 입학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교단에 서서 토롱토롱한 눈망울 가진 학생들을 마주하게 되는 멋진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교사가 될 수 있는 직업 특성상 국어, 수학, 영어 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수해양 산업교육과는 어떤 한 과목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보다 입학 후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변화를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역량,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우선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 해양 환경을 조사합니다. 이는 해양의 수온, 염분, 수심 측정, 조류나 파랑 특성 추출, 해저의 저질 분석, 해양생물 채집 등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연안역의 침식 및 퇴적 활동에 대해 배웁니다. 세 번째, 해양 관측성 나라호를 대상으로 선박의 운용, 항해 등을 경험합니다. 네 번째, 선박의 입항과 출항 절차, 항만 시설 등을 경험합니다. 다섯 번째, 해상 안전에 대해 배우고 이를 실습합니다. 해양공학과 교육과정은 학부생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잘 짜여 있습니다. 이들 교육과정의 기초가 되고 고등학교에서 배양할 수 있는 역량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연 현상에 관한 관심과 호기심, 그리고 해당 원리를 이해하려는 열망입니다. 고등학교 과학 과목 중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를 열심히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초적인 수학 지식입니다. 이들 기초 수학 지식은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과 2학년 전공 과목에서 복습되고 그 내용이 확대됩니다. 세 번째, 함께 공부하고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동료 간의 화학적 결합입니다. 학부생 중 많은 학생이 함께 공부하여 좋은 성과를 창출합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를 통해서 팀별 평가를 받는 과목도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노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태도와 감수성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과목에 따라서 교과서 또는 참고서가 영어 원서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과제와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전에 영문 독해와 작문을 꾸준히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총 6개 학과의 전공교실 Q&A가 끝났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전공 교실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